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저번 컨텐츠에 이어서요,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20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10위부터 1위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거나 20위부터 차례대로 좀 보고 싶다 하실 분들은요, 위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제가 이런 거 많이 안 해봐서 이쪽인가? 이쪽이죠? 네, 이쪽일 것 같은데, 네, 이쪽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여기로 와서 먼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0위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10위는요, NH 클라인바움의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사실 이 책은 영화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영화를 책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로빈 윌리엄스의 키팅 선생님 연기가 아주 감동을 준 영화인데요, 책은 그 영화의 감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에 찌든 학생들에게는 기성세대의 교육에 저항하는 이런 작품들이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9위는요,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섭게 그리고 은밀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디스토피아적인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텔레스크린처럼 점점 우리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곳곳에 파고들고 있죠. 1984 같은 세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8위는요,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인데요. 얼핏 과학책 같지만 저자 자체가요, 과학이 아닌 사회학을 주로 쓴 작가입니다. 인류가 기술의 신화에 휩싸여서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에너지를 모두 사용해서요, 가까운 시기에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책이에요. 기술에 대한 맹신을 경고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위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거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늘 비교돼서 설명하는 것이 총균세잖아요. 일단 두께면에서 그렇습니다. 벽돌책의 아이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벽돌책이라는 것은 두껍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가지고 집에 하나쯤은 모셔놓고 있다라는 의미도 약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말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일단 그리고 총균세보다는 재미있게 읽힙니다. 시간이 있고 도전할 용기가 있다 라고 하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는요,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전형적인 잘못된 독해는요, 인간이 이기적인 것은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도로 읽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는요, 원래 생물은 이기적이어야 하는데 인간은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동물들 중에서도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행동들을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쓴 책이에요. 개체로 보자면 이타적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종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차원에서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죠. 5위는요, 17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이름을 올렸던 마이클 샌델의 책인데요,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를 끈 이유를 이 땅에 정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과연 정의란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사봤다라는 진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읽히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땅에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4위는요,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요,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힌다, 제목이 다 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책인데요, 이런 평가가 내용은 별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제목이 주는 느낌과 실제 내용에 좀 차이가 있어서예요. 내용을 보자면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한 심리 컨설팅 같은 느낌의 대화들이에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3위는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사실 TVN 예능인 책 읽어드립니다 에서 제가 도서 선정위원이었거든요. 거기서 아주 강력하게 제가 민 책이요, 이 바로 멋진 신세계예요. 원래도 잘 팔리고 많이 본 책이긴 했지만 방송에 나오고 그 후로 멋진 신세계가 더 많이 읽히는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원래 서울대 랭킹에도 자주 등장하는 책이긴 했는데요, 이렇게 3위까지 치고 올라온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했습니다. 2위는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입니다. 기술이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고발한 책이죠. 그 전에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이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처음 이 책이 발간될 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요, 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뭐 회사의 음모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죠. 레이첼 카슨의 용기 있는 고발 덕분에 지금의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 시국 역시 환경 파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책이 조금 더 관심을 끌게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씨,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1위는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코로나 시국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부각된 것이 바로 빈부격차거든요. 1위는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초국적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음모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자본주의에서의 기업들과 사회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이렇게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20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대 지원자라고는 했지만요,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라면 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권이나 읽어보셨을까요? 이 명단을 참고해서 앞으로 읽을 책 한두 권 정도 뽑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사실 읽어야 할 책방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좀 특별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종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